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희 기본 빌드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웬만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는 안 봤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앱 구성을 통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화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잘 이제 아셨을 거예요.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맨 첫 번째 화면에 있는 거는 이제 갤러리죠. 갤러리고, 갤러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화면에 대한 부분들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편집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 편집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확정하게 되면 이 녀석이 제출이 되거나 또는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삭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의 기능들이 각각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할 때 필요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한 가지 정도 함수를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브라우저 스크린에서 갤러리를 보시면 첫 번째 갤러리 보시는 것처럼 편집을 해당되는 갤러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제목, 부제목, 본문으로 나와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목과 부제목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홍길동, 그 다음에 HR,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이름과 부서에 대한 부분이 나눠져 있는 거 확인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편집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타이틀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이름이죠. 그걸 이제 타이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쉐어포인트 목록에서 이름을 지금 타이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틀이 표시가 된 거고요. 자, 부서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아니라 연차로 제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연차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저희가 쉐어포인트에서 기억에 가물가물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강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쉐어포인트에서 제가 계산된 열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열이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는 그 계산 결과를 정수로 하고 소수점 자리는 0으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소수점 자릿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좀 짜증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4년 그 다음에 11년 이렇게 표현되면 가장 깔끔한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요거는 아마 향후에 MS에서 좀 손을 좀 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든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시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수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값들에 대한 부분 만들어줄 거니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연차수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텍스트 속성은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죠. 기능이 thisItem.연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hisItem이라고 하는 거는 thisItem은 뭐죠? 현재 이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 원본이 뭐가 되어 있죠? 브라우저에서의 제 갤러리 1이었고요. 이 갤러리 1에 대한 부분은 직원 연습이라고 하는 쉐어포인트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thisItem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원본, 즉 직원 연습이라고 하는 것의 연차, 그것의 연차라고 하는 필드 값을 여기다가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물리고 있잖아요. 홍길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thisItem이랑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는 현재 이 구역 안에 표현되고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지금 보시면 폼을 보시면 전체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폼 구조가 해당되는 요 폼에 대한 구조가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갤러리 1에 기본적으로 속성이 되어 있는 녀석이고 그 안에서 이 아이템 중에서 연차라고 하는 그 특정한 필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바꾸시려고 하시면 일단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속성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와져 있죠. 자, 만약에 제가 정렬이라고 하는 어라이즌이라고 하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얘가 레포트로 되어 있죠.
제가 요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약 표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함수 내용에 여러분들이 수식 내용창에 가시면은 요 내용을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렬에 대한 부분을 센터로 선택하시면 센터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left to right가 분명히 적용될 겁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4개에 대한 부분이죠. 센터, 균등 배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차 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 연산자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정값으로 연차 한 칸 띄고 콜론으로 나와 있는 이 값을 그냥 문자로 찍고 그 다음에 이어서 AND 연산자죠. 요 결과를 찍어내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요거 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속성이 뭡니까? 정렬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속성이 키가 수식에 대한 오류는 나지 않지만 여기서는 표현되는 거는 속성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걸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하려고 하시면 자, 텍스트에 가셔서 여기다가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아까 하셨던 연차 한 칸 띄시고 그 다음에 %, 연산자로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차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연차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하는데 이 뒤에 자릿수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뭔가를 주면 되겠구나. 기능 중에 하나 저희 기본적으로 포맷이라고 하는 엑셀 함수가 있는 것처럼 텍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서식을 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 주는 거죠. 텍스트로 주시고요. 텍스트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부분 값을 서식 텍스트로 준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한 부분을 어떤 텍스트냐면 저는 그냥 요걸로 주는 거죠. 뒤에 소호점 표시가 없이 두 자릿수로 표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코드 값으로 로컬 코드 값으로 바뀝니다. 지역 코드 값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해당되는 부분에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요 상단에 여기 진단기 앱 검사기 있죠. 여기에 빨간색 표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의 오류가 어디에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잘못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닫는 순간에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단기 앱 검사기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청진기 표시에 그 다음에 보시면 수식에 대한 부분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표시가 되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고마울 뿐이죠. 일단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을 제가 다시 또 제대로 고치게 되면 이 부분은 없어지고 제대로 표시가 되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이게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this item 연차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엑셀 하면서도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죠. 저희를 좀 짜증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어떤 거냐면 숫자 형태인데 숫자 텍스트. 여러분 아시나요? 어느 정도 좀 아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left to right로 결과를 뽑아냈는데 그 결과가 숫자로 나오더라도 텍스트 함수죠. left to right로 뽑아낸 숫자도 결국 결과는 뭐죠? 문자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문자의 형식이지만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연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좀 일괄적이면 좋은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this item 연차라고 하는 거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뭐냐면 valu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value만 치시면 여기 valu 이렇게 나오시죠? value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신보험이 돼서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this item만 선택하시면 this item 그리고 this item 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is item 점 연차 나와 있죠? this item 연차 그 다음에 요거 가로 묶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 11 이렇게 뒤에 의미 없는 숫자에 대한 부분은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어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홍길동 연차 4년, 연차 11년, 아니면 11년 차, 4년 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요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제 요거 계속 진행해 주시고 요걸로 어떤 기능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선택하셨던 거 요거 저희가 바꿔섰죠. 바꿔서 내비게이션에 어디로 가게 하고 뭘 또 제출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입력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는 요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서브밋 폼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서브밋 폼의 에디트 폼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입력되어 있는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서브밋 제출하다. 서브밋 폼. 이 폼을 제출하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폼에 대한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에디트 폼이죠. 그래서 에디트 폼 1이라고 하는 거를 서브밋 폼으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제출하면 원본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 원본에 저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값을 입력하고 요걸 누르게 되면 얘는 서브밋 폼이기 때문에 이 현재 폼 안에 들어가 있는 일괄적인 요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저기 원본에다가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 내용을 편집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럴 때 해당되는 내용을 원본에 저장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서브밋 폼. 패치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패치라고 하는 기능은 각각 개별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만드셨잖아요. 입력 상자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콤보 상자 따로 만들고 이랬으면은 그것을 각각 레코드 단위별로 저장하는 걸 패치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가는 거고요. 손이 좀 많이 가죠. 각각 어느 항목의 원본에 어디에다가 무슨 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를 다 우리가 지정해줘야 되는데 레코드 형태로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서브밋 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폼 형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폼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 새롭게 들어가 있는 거를 데이터 원본에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서브밋 폼이 사용자, 그러니까 저희 이 앱을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능에 대한 부분은 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성 요소를 플러스를 해서 보시면은 구성 요소 하나가 만들어지고 컴포넌트 1이 만들어지고 뭔가 창이 하나 새롭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조그만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창의 크기는 640으로 나옵니다. 이 창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고정적으로 많이 이제 찍어야 되는 값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머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화면에서 이런 타이틀바 같은 거 있죠. 타이틀에 회사 로고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어떤 제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링크되어 있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된다,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매번 모든 화면마다 이걸 다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던 거를 다시 복사해서 계속 붙여넣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소 컴포넌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컴포넌트를 불러다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머리글, 꼬리글처럼 계속 기본적으로 찍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컴포넌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서 만들어진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삽입을 가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메뉴들 있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 딱 한 곳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단의 메뉴를 왼쪽으로 그냥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간략하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앱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오피스 365에 대한 아웃룩 기능을 써서 메일을 보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오피스 365 아웃룩 기능을 가지고 오시든가 또는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자동화의 어떤 기능을 만드시려고 하시면 해당되는 연결된 내용들도 집어넣으셔야 되고 또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 사용자를 검색하거나 이런 경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오피스 365 사용자에 대한 부분도 커넥션으로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데이터 및 서비스들이 있죠.
해당되는 그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커넥터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 플래너, 쉐어포인트, 뭐 SQL 서버 또는 뭐 블럭 여러 가지 모든 커넥터들을 보시면 올라가져 있는 모든 서비스들 되게 많거든요. 이 커넥터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연결해서 API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디오 파일이라든가 또는 뭐 사진 파일 또는 오디오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햄버거 버튼을 누르시면은 메뉴를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삽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왼쪽에 나와 있는 플러스 삽입과 똑같이 그런 형태로 지금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보기에 가보시면은 데이터 원본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렉션과 변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변수를 가보시면은 아까 우리 저기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업데이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즉 로컬 변수로서 정렬에 대한 변수값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변수들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형태의 데이터 집합 형태의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건 조금 공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내공이 좀 있으셔야 돼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작업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작업에 대한 부분은 컬렉션이라든가 또는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는 거고요. 보는 거고, 표시를 할 거냐 숨길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파워 오토메이션이 있죠.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저희가 자동화 플로우를 만들어 놓게 되면 해당되는 그 자동화 플로우를 불러와서 일정 부분은 자동화를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원 정보 저장됨. 제가 알기로는 2분 단위로 저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뭐 특별 없이도, 그리고 정말로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일에서 저장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버전 메모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사용자 입력 사항 수정 해서 저장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고, 자, 제가 다시 가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화면에서 새 화면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기능에 대한 부분은 크게 뭐 시작할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일 가셔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데, 이 두 번째는 입력 내용 버튼 추가 작업.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버전을 보기를 선택하시잖아요. 이것도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장할 때마다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 지금 현재 게시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최종반으로 그냥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을 이 버전 게시를 하시게 되면 이게 최종 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용자한테 편리하냐면, 여러분들이 엑셀을 가지고 제가 VBA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작업을 했어요. 사용자가 어떤 거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원본을 놔두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거에 대한 코멘터리도 거기에 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파일 이름에다가 가로 치시고 날짜 만들어 놓고 그냥 대충 그냥 간단하게만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변경폭이 작으면 계속 똑같은 파일인데 이름만 변경해서 만들어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계속 저장하죠. 그러면 이 작업이 어디서부터 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종 번호를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러니까 폴더 관리에 대한 부분도 되게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동으로 제가 그냥 저장하면 그 해당되는 부분들이 계속 그냥 쌓인다는 거죠. 버전 1, 2, 3에서 버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기에 또 최종 버전이니까 여기에서 또는 요걸 가져가서 요걸 편집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복원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꼼꼼하게, 그래서 이걸 뭐 최종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종 버전으로, 라이브 버전으로 게시할 수도 있고요. 불러와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버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버전 다시 불러와서
해당되는 버전을 게시를 하게 되면 그 버전에 대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게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부분, 개발자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앱을 통해서 이 녀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루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하셨고요. 좀 번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보시면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테스트로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보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에서 저희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모델 드리븐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캔버스 앱이에요. 캔버스 앱에서 만드는 거고 여기 보시는 모델 드리븐 앱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녀석을 실행을 시키시면 이 녀석은 그때 처음에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드리븐 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죠? 모바일 또는 뭐 태블릿, PC 환경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형태, 즉 관리자 형태 같은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걸 재생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뭐 이건 뭐 건물에 대한 레포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니지먼트에서 제가 세팅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빌딩을 입력하거나 부서를 입력해서 빌딩을 입력한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이 되고 여기에서 새롭게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디파트먼트에서 여기에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온보딩을 할 수 있어요. 루틴을 만들 수 있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 2단계에서 해야 될 작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요거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요 단계가 끝나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어디에다가 이 부분을 활성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입력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온보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직원 온보딩 뭐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플로우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비즈니스 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 유효성 어떤 값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 그 값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드민으로 해서 관리자로 해당되는 부분을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요거와 같이 연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앱상에서의 저희가 이런 것들을 캠퍼스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캠퍼스 요거는 뭐냐면 그 빌딩 제가 샘플로 한번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뭐죠? 건물 방문자 리스트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 회사 저 미팅할 때 항상 보면 이제 그 공용 사무실을 쓰는 경우는 프런트에서 이름 쓰거든요. 그래서 몇 층 방문했는지 그리고 이제 방문증 받고 이제 해당되는 유치원 올라가고 종이에 매번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워 앱을 통해서 좀 자동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코드 값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여기 데이터 내용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샘플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 캠퍼스 관리 모델 기반 앱이고요. 사용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언제 예약이 되어 있는지 시적으로 방문 일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방문해서 현재 방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일정 기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보셨던 이런 그 어드민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대시보드라든가 또는 뭐 차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체를 집계를 할 수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는 플로우를 통해서 비즈니스 플로우를 아예 그냥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에 하나 다 집어넣어서 포탈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이 하나의 이 캔버스 앱 이걸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포털 앱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요거 지금 만들다가 계속 지금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이거 웹페이지예요. 아직 이건 저 세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앱을 이런 식의
페이지 별도의 포털 사이트로 해서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더 독립적인 하나의 웹상으로의 기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얘네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단순하게 뭐 모바일용 앱 하나만 가지고 또는 태블릿용 앱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포털 앱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드민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대시보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사이트 어플리케이션도 다 같이 만들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복잡하고 다이나믹 365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반 사용자분들은 조금 저도 지금 힘들거든요. 하지만 볼 때마다 정말로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좀 테스트해보고, 근데 워낙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내용들이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도 지금 저번에는 안 나왔던 내용들인데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좀 변환 중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캔버스 앱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토탈 서비스, 토탈 앱 개발을 만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걸 정말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간히 그때그때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는 하나하나씩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냥 자동 빌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가 수동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이제는 파트별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